북러 정상회담은 1시간 30분의 확대 회담과 2시간의 1대1 회담 끝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1961년부터 2001년까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조약과 공동선언을 대체하게 됩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군사,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전 분야에 걸쳐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양국 관계를 설린 우호 관계에서 격상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공동利益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양국은 예상을 뛰어넘어 1961년 조소동맹 수준의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에 근접한 새로운 군사동맹도 선언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아직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해 조약 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히 강도 높은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파트너십,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자에 뛰어넘는 거의 준군사동맹 수준의 필적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 조약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 노동자 파견처럼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분야들의 협력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실제 선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북러 회담의 공식 일정은 정오쯤 의장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함께 소련군 주모 해방탑 헌화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선물은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로 차량 번호는 6.25 전쟁 정전협정 날인 727-1953입니다. 차량 선물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데 보란듯 선물하고 시범 운전까지 공개한 겁니다. 두 정상은 장미정원 산책과 공연 관람회, 만찬까지 숨가쁜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만찬 테이블엔 랍스터와 송로버섯, 들쭉술 등 최고급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조약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운 금기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북측에서는 현송월 부부장의 의전을 하고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만찬 테이블에 배석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есть с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속담으로 양국 관계를 한껏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약 21시간의 짧은 일정을 끝내고 김 위원장의 환송 속에 오늘 새벽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북러 정상이 함께한 시간은 모두 10시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빠른 걸음으로 내려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건네고 두 차례 포옹합니다.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은 푸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어제 저녁이 아닌 오늘 새벽 2시 45분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행단 없이 홀로 푸틴을 맞이했지만 최고 예우를 보였습니다. 평양 시내 도로 곳곳에는 푸틴 대통령의 사진과 환영 문구들이 걸렸습니다.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들을 누비시면서 최고 수뇌분들께서는 그동안 쌓인 깊은 회포를 푸시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 함께 입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악수를 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회담들, 그다음에 이 행사들을 다 이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은 오늘 오후 12시 15분쯤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양 주민들이 꽃을 들고 푸틴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고 두 사람은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연을 관람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늘 밤 늦게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은 동북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복원 여부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한쪽이 공격을 받는다면 지체 없이 함께 싸운다는 조항인데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죠. 네네. 이게 어느 수준인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이 조항이 복원되면 한반도 유사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복잡해질 수 있고요. 북한과 이 조항이 명시된 조약을 맺은 중국 역시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수위도 높아질 수가 있어서 전체 유라시아 안보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잖아요. 이번 방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이어서 이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 이전엔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과거 혈맹국을 순방하면서 반미 진영을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개의 신흥 경제국을 뜻하는 브릭스를 통해서 미국 중심 나토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냉전 체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 또 지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혼자서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죠. 김정은 위원장.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늦게 나오면 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짜증나죠. 네, 그렇습니다. 짜증이 나겠죠. 근데 제가 공개된 영상들을 좀 보니까 불편한 기색을 찾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네, 김 위원장은 공항에 마중을 나가서 지각한 푸틴 대통령을 오히려 깍듯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수색단 없이 홀로 혈중셔 자세로 기다리던 중 푸틴 대통령이 도착한 뒤 2차례에 걸쳐서 포옹하고 악수했는데요. 손을 맞잡거나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면 지각한 푸틴 대통령은 민망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늦었으니까 좀 민망하겠죠. 푸틴 대통령은 이 전용기에서 나오자마자 이 재킷 단추를 잠그면서 빠른 걸음으로 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김 위원장과 내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킨십도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아우루스 차량 탑승 전엔 김 위원장과 서로 뒷자리 상석을 양보하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결국 상석엔 푸틴 대통령이 탔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배석 인원, 보통 이렇게 양국이 만나면 배석 인원을 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이번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담장 사진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양측 배석자 숫자가 러시아가 13명, 북한이 6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북한 측보다 2배 이상 인원이 많았는데요. 오른쪽이 북한 측인데 김덕훈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부위원장 등 주로 외교 군사 분야 대표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어땠고요? 네, 북한 측보다 숫자도 많았고 외교 군사뿐만 아니라 이 분야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네.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 보건 등 분야의 수장들이 총 출동한 건데요. 지금 사진상엔 10명만 보이는데 나머지 3명은 지금 안 보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필요한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물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비치 보첸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는 시간을 내주셔서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말로는 내일 뵙겠습니다 했지만 김묘성 기자님 저게 사실 오늘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나. 사실 푸틴 대통령이 여러 외교 무대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지각을 했다라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본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그 결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늦었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지각하는 벌은 못 거친 거예요? 무려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삼 24년 전에도
그때도 정상이었구나. 아니 러시아 정상이었어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대박 사건이네, 그렇게 한번 이제는. 새삼 놀라게 되면서요. 사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의 만남이고 네. 1박 2일의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당일치기로 북한을 왔다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후의 일정도 있거든요. 바로 베트남 방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서 북한에 도착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까지 기다렸고 활주로까지 직접 나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맞이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뒷짐을 지고 기다리다가 푸틴 대통령이 이 비행기 계단을 타고 내려온 뒤에 이렇게 서로 악수도 하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또 조선중앙통신에 앞서 보신 것처럼 전했습니다. 울라지미로 비치 뿌찐 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었다. 아 북한에서는 뿌찐이라 발음해요? 뿌찐? 네, 그렇게 발음을 하더군요. 네. 그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원래는 푸틴 대통령이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없으니까요. 푸틴 대통령이 어젯밤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북한의 평양에서 자고 오늘 본격적으로 뭐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고 오늘 베트남으로 떠나는 일정인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네. 베트남까지 또 우리 한반도에서 한 5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5시간 다 돼가요. 네. 그러면 베트남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면 5시간 정도 걸리면 이게 또 지각 사태를 빚지 않으려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늦게 와서 조금 일정 더 하고 거기도 지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요. 사실 저 정도 늦으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좀 화가 날 법도 한데 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하게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고 뭐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지금 딱 바깥에서 대기하고 야, 기다리고 요때 있잖아요. 어떤 생각했어요? 아니 뿌찐 동지 왜 이렇게 늦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화가 나도 그렇게 표현을 못했을 것 같고 네. 나오자마자 뭐 이제 뭐 돈독한 그 관계를 뭐 과시라도 하듯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그리고 아까 저 레드 그 카펫 같은 데 쭉 지나면 차가 한 대 리무진이 서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형님 먼저 타세요. 뭐 아우 먼저 뭐 이러면서 오. 서로 양보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저기에 저 차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오른쪽에 먼저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서 이제 왼쪽에 타는 걸로 네네네. 몇 번 서로 양보하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저 차가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선물한 차입니다. 아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우루스라고 오. 뭐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러시아의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해서 저 때 뭐 또 저것도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말까지 좀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평양 시내를 오토바이 뭐 수십 대 호위를 받고 그리고 결국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 영빈관의 두 번째 손님입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가 2019년 6월 20일에서 21일 시진핑이 방북했을 때 묵고 그 전에는 원래 백화원 영빈관이 외빙소로 사용됐었는데 2019년에 지어서 두 번째 투숙객으로 푸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해외 정상들의 국빈 방문 이런 거 뭐 외신 보도로 전해드립니다만 새벽에 그 나라에 도착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지각 방문 때문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땐 총량도 없지는 않을 텐데 작년 보스토친 우주기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 시간 기다렸고 이번에는 거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상당 시간을 푸틴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근데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보도와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때 합리적인 푸틴 대통령의 도착 시간은 최소 어제 야간 8시 정도는 됐어야 됩니다. 그만큼 푸틴의 이번 방북은 시작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말고도 또 눈에 띄는 게 있다면서요? 뭡니까? 눈에 안 띈 사람이 있는데요. 안 띈 사람이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네. 그동안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할 때 보면 항상 뒤에서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안 보였고 대신에 의전 총책임자로 현성월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뒤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허. 그런 모습이 잡혔는데 저 뒤에 있네요. 진짜. 네, 뒤에 잡혔는데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섰을 정도면 보통은 당 간부라든가 국가 최고 인사들이 쭈르르 함께 나와서 의전을 할 텐데 2019년에 시진핑 중국의 주석이 방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단촐하게 김정은 위원장 거의 홀로 나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맞이한 거예요, 푸틴 대통령을. 그래서 참 특이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분석이 혹시 새벽 시간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북한 체제의 특성이 최고 존엄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나는 자야 돼 이러면서 안 나가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애초에 저런 그림을 의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배제하고 양국의 정상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저렇게 뜨거운 우정을 과시하는 이러려고 그림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면 계산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정권을 잡은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 이번 만남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나 북한, 북러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라고 하더라도 안보, 국방, 그리고 무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러시아의 북한이 재래식 무기죠. 포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기와 관련해서 컨테이너 수천 개 분량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재래식 무기, 포탄을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략적 그 우호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온 발언 중엔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강한 러시아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이런 이 발언이 나왔고요. 이에 화답하던 러시아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정책에 북한이 일관되게 지지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만큼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원 변호사님, 지금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포탄 이런 거 군수물자 지원해 주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북한에 뭘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한도 완전히 고립돼 있잖아요. 지금 뭐 유엔 제재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다 코로나19 때 국경 폐쇄하면서 북한이 거의 쓰러질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 개선이 굉장히 한 줄기 빛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막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를 소위 말하는 재래식 무기 공급처를 자청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이 또 부족한 게 식량이나 에너지도 그렇지만 첨단 무기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부족하죠. 그럼 그 기술력도 전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의 지금 필요성에 따라서 저렇게 강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개선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북한 내에서 경제난이 지속됐을 때 본인의 체제 위험성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새벽에 와도 나가서 기다릴만 합니다. 네.